2026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재테크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초대형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그냥 새 금융상품이 출시된 정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로 같이 부자 됩시다 라며 설계한 말 그대로 국가 주도의 자산 증식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름 국민성장펀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금 고지서 보면서 한숨 쉴 때 여러분만은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가입 자격, 소득공제 구조, 그리고 연봉별 환급 금액, 시뮬레이션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월급 명세서를 펼치며 씁쓸한 기분 느끼신 분 계시죠? 열심히 일했건만 세금 4대, 보험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가차없이 뛰어오르고 내가 나라를 먹여 살리나? 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판을 확 뒤집어 버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뉴스에서 제목 정도는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정책 용어만 나열하고 끝나죠. 핵심은 결국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더 들어오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2026년 최신 세법과 실제 경제 상황까지 반영해서 여러분의 연봉에 맞는 생생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곧장 증권사 앱을 열고 싶어지실 겁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 펀드가 대체 어디서 왜 나온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해상풍력, 우주항공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전남 신안의 40조 원 규모 해상풍력 특화단지로 결정됐습니다. AI 컴퓨팅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죠. 그런데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묘수를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성장 열차에 같이 타게 하자. 대신 위험은 우리가 상당 부분 떠안을 테니까. 이것이 국민성장펀드의 설계 철학입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에 국민이 함께 투자하되 투자자인 국민에게는 세금 혜택이라는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인 겁니다. 혹시 과거에 재형저축이나 초기 정책 펀드 같은 것에 가입했다가 실망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혜택이라고 해놓고 별거 없네. 수익률은 바닥인데 돈만 묶이네 하고 후회하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과거의 아쉬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듯 파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수준의 설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풀어볼까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200만 원이 내 과세소득에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소득세율 26.4% 구간에 있는 분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약 317만 원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하자마자 확정수익 10% 이상을 거머쥐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가입 문턱입니다. 예전 정책 상품들은 연봉 얼마 이하만, 무주택자만, 청년만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았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까지 전부 대상이에요.
1인당 투자 한도도 최대 2억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펀드의 진짜 무기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간별 소득 공제입니다. 단순히 40% 공제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공제, 최대 1,200만 원.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 공제, 최대 400만 원. 5천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 최대 200만 원. 이 세 구간을 전부 합치면 7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 원에 달합니다. 7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공제 한도 자체는 1,800만 원에서 멈추지만 2억 원까지 투자 자체는 가능하고 다른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배당 소득 9.9% 분리과세입니다. 여기서 A. 소득 공제 좋다고 해도 나중에 수익 나면 세금 왕창 떼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1천만 원 수익이 나면 154만 원이 국가 몫이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9.9%만 떼고 끝입니다. 1천만 원 벌면 99만 원만 세금이고 나머지는 온전히 내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분리과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 46.5%에 걸리시는 분들도 이 펀드 수익만큼은 딱 규멍 9%로 끝나는 겁니다.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합법적인 절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의 20% 손실 방어 장치입니다. 아마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수익률은? 원금 까먹으면 소득공제가 무슨 소용이야? 당연한 걱정입니다. 사실 과거 정책 펀드들이 욕을 먹었던 핵심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혜택은 좋은데 원금이 녹아버리면 결국 밑지는 장사니까요. 이번에 정부가 준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후순위 보전구조입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 6천억 원 중 80%는 국민 투자자의 자금이고 20%는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합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돈이 깎이기 전에 정부가 넣어둔 20%가 먼저 손실을 흡수합니다. 우리 김 과장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펀드 수익률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마이너스 15%가 났습니다. 일반 펀드였다면 김 과장의 돈 1,500만 원이 증발했겠죠.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정부의 후순위 자금이 먼저 그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김 과장의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펀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까지는 내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 최대 40%로 가입 즉시 확정 수익을 챙기고 수익이 나면 9.9% 저율과세로 세금 부담을 확 줄이고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정부가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 겹으로 설계된 이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건 안 하면 손해라고 입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 하나. 정부가 대체 왜 이 정도 혜택을 주는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맞습니다. 정부가 선의만으로 이런 파격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술 패권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AI와 양자 컴퓨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이 전쟁에서 밀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대규모 민간 자금을 장기적으로 모으고 그 총알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소득공제와 저율과세 혜택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전쟁에 함께 참전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이나 하실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 5년, EIRP가 퇴직 시점까지 묶이는 것에 비하면 3년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3년 뒤 만기를 맞이할 때 그동안 매년 연말정산으로 받았던 환급금은 이미 여러분 통장에서 이자까지 불어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파트입니다. 내 연봉이면 대체 얼마를 돌려받는 건데 연봉 구간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먼저 연봉 4천만 원인 사회초년생 김 과장의 경우입니다. 김 과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1,000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1천만 원은 3천만 원 이하 구간이니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 연봉 4천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대략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에 걸리는데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약 16.5%입니다. 4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연말정산 때 약 66만 원이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1천만 원 투자에 66만 원 확정 환급이라니 이건 가입하자마자 6.6% 수익을 확보한 셈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인 걸 생각하면 예금 이자의 2배를 세금 환급만으로 챙기는 거죠. 펀드 수익률은 덤이고요. 다음은 연봉 7,500만 원 한 가정의 가장인 김 과장입니다. 이 구간이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서 8,100만 원 구간, 지방세 포함 세율이 약 26.4%입니다. 세금이 가장 아까운 구간이죠. 김 과장이 3,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처음 3천만 원은 40% 공제로 1,2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20% 공제로 100만 원, 합산 소득공제액은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26.4%를 적용하면 환급액이 무려 약 333만 원입니다. 여러분, 333만 원이면 웬만한 해외여행 경비이고 한 달치 생활비에 가깝습니다. 3,500만 원을 넣고 333만 원을 돌려받으니 수익률로 따지면 약 9.8%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0%라고 쳐도 김 과장은 이미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확정 지은 겁니다. 이게 국민성장펀드의 무서운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연봉 베테랑 김 과장입니다. 이 수준이 되면 세율이 확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을 넘기면 기본세율 35%, 지방세 포함 38.5% 구간에 진입합니다. 세금 한 방 한 방이 정말 아픈 구간이죠. 이 김 과장이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운다고 해봅시다. 3천만 원까지 40%에 1,200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 20% 400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 10% 200만 원, 총 소득공제 1,800만 원, 여기에 38.5%를 곱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약 613만 원에 달합니다.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세금 환급 한 번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금융상품의 15.4%가 아닌 9.9%만 과세되니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이 펀드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 나중에 수익 날 때 왕창 뜯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에 걸리더라도 이 펀드 수익은 별도로 구물런 0.9%만 떼고 끝입니다. 정부가 고소득자분들 제발 이 펀드에 장기 자금 좀 넣어주세요. 대신 세금은 확실하게 깎아드릴게요 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국민성장펀드에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중도 해지의 대가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 결혼, 이사,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때 펀드에 넣어둔 돈 좀 빼야겠다 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3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액 토해내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3년 같이 가기로 해놓고 먼저 빠지면 혜택도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과장에게 드리는 제 전략은 분산 투입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올인하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넣거나 만기 시점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도록 시기를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 혜택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20%를 넘는 손실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막아준다고 했죠. 하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나면 그때부터는 내 원금도 깎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반도체랑 AI 산업이 20% 넘게 폭락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제란 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설마가 현실이 됐었죠. 그래서 2026년 6월 이후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텐데 그때 아무 상품이나 덥석 가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운용사가 맞는지, 그 운용사의 과거 펀드 운용 실적은 어떤지, 어떤 종목과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다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참고로 이미 재정모펀드 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니 이런 정보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출시 초기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책 펀드의 혜택은 정권의 방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가입한 상품에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 모집 때 공제율이 줄어들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회에서도 벌써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가장 두터운 지금 이 시점 출시 초기에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불어 주의하셔야 할 점 하나 더. 국민 참여형 펀드 규모가 매년 6천억 원입니다. 150조 원 전체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은 6천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혜택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청년희망적금 때 은행 앱이 마비됐던 것 기억하시죠?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출시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연금저축도 하고 MYRP도 넣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하면 돈이 너무 빡빡한데 좋은 고민입니다. 바로 여기서 재테크 고수와 초보가 갈립니다. 초보는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포기하지만 고수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합니다. 수익률이 지지부진했던 일반 펀드나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적금을 정리해서 국민성장펀드로 옮기는 거죠.
왜? 소득공제 최대 40%라는 확정된 수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투자 교체가 아니라 자산의 전략적 재배치입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성장 ISA도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ISA 계좌를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 새로운 ESA와 국민성장펀드가 결합하면 이 ESA의 비과세 혜택과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성장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족 단위 전략적 가입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쪽의 명의로 투자 한도를 최대한 채우세요.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환급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소액의 금융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서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도 훌륭한 효도 재테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자금을 주고 자녀 명의로 가입시켜 장기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333 원칙입니다. 3년 의무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가용자산의 30% 이내에서 무리 없는 금액을 투자하며 3개월에 한 번씩 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겁니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 해도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그 돈이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고 AI 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세 번째 전략은 가입 시점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 출시 예정 시기는 2026년 6월에서 7월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자신의 연봉 명세서를 확인하고 투자 가능 금액을 산정해 두시고 어떤 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할지 사전 조사를 마쳐 두셔야 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챙기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라는 대한민국 재테크 역사상 보기 드문 기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연말정산 명세서를 꺼내들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만 쉬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깔아준 판 위에서 현명하게 내 몫을 챙기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2026년 6월 그 기회의 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주변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동료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한 발 앞서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2026년 절세왕으로 다시 만납시다. 다음 영상은 더 강력한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